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가 되어진 내용 중에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9월 모의고사 결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은 9월 모의고사의 지원자와 실제 응시자,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다고 했었던 학생들과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숫자에서 약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면 굳이 내가 수능 시험을 볼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수능이 어렵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점수를 맞아가지고는 인서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실제 9월에 시험을 지원했지만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이 늘어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24학년도 수능도 지원하신 학생들, 시험에 일단 지원하신 분들이 50만 4천 명 정도가 되지만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수능을 미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문이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 수능에 대한 벽이 높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능 최저가 미반영되어지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 지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바로 명지대학교죠.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없고,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냐, 그리고 인서울 대학이 어디냐, 그럼 바로 명지대학교예요. 그만큼 이제 명지대학교는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면접일자는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의 수시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는 면접일자가 좀 빠른 학교고, 이 학교가 좀 면접이 좀 어려운 거는 다른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가지고 면접을 보지만 명지대학교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의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학교 내신 성적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 평가가 들어가겠죠. A, B, C, D 성취도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또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검정고시 점수이 100점이냐 또는 96점이냐 95점이냐 85점이냐 80점이냐 구간 점수가 반영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다. 그럼 명지대학교는 어떻게 면접을 보냐? 명지대학교의 면접의 방식은 면접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에요. 면접 기초자료, 다시 말해 자기소개서와 같은 면접 기초자료를 직접 대학에서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부담이 상당히 크다. 면접 기초자료에 기본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거죠. 너가 왜 이 지원, 너가 왜 이 모집단이, 왜 이 지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너의 장점과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걸 우리가 A4 용지에서 만약에 2개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의 질문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한 700자 정도 써야 되는데, 과연 이 700자에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을 보는데요. 1단계의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결코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보통 12대1, 그 다음에 높은 데는 39대1의 경쟁률도 보이기도 하고, 인문계열은 평균 경쟁률이 19.9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계열의 평균 경쟁률은 12.79니까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좀 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경쟁률이 높으니까 1단계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1단계 붙고 난 다음에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1단계 붙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맞겠죠. 왜? 1단계도 붙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1단계를 합격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단계를 붙고 난 다음에 면접일까지의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1단계는 붙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면접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고 또 1단계 학교 발표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외에도 면접이 있는 수능 최저가 없는 여러 대학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대학, 가천대학교에 썼다, 상명대학교에 썼다, 뭐 건국대나 동국대나 송실대나 광운대나 경희대나 뭐 서울여대나 이런 대학교의 면접을 준비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미리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지대학교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데 20분 정도 작성을 해요. 정말 어렵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 모르고 실제 대학에 가서 문항이 나오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직접 자필을 써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대부분 펜으로 직접 쓰는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직접 써야 되고, 그리고 직접 써야 되고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어머니의 도움도 받고 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거니까 학생이 부담이 좀 덜한데 학생이 직접 면접장에 가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기초자료 작성이 정말 중요하고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의 형태이며 평가 점수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직접 왜냐하면 학생들이 글을 쓴 내용을 보면 그 학생들의 활동, 그 학생들이 잠재적 우수성, 발전 가능성, 역량 이런 부분들이 다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5분 정도의 면접을 봅니다. 자, 면접에서는 인성의 35%, 전공 적합성의 35%, 발전 가능성의 약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021, 22, 2020년도에 면접 기초자료에 출제가 되어졌었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2개 문항, 3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3개의 문항이 A4 용지 1장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문항당 500자 정도의 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2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면 한 문항당 보통 700에서 800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게 글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글쓰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다.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소재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미리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소재로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항 한번 볼게요. 자,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저런 문제들은 필수적으로 꼭 나올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지원자가 이룬 성취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십시오. 세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과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글자 수를 유지하는 거, 논리적인 글쓰기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4개의 질문이나 3개의 질문이 나왔었을 때 소재나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행 연습을 철저하게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주말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특강은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말 특강은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10월 15일 날, 10월 22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22일 날 면접 특강 진행하고 나면 28일에 명지대학교 파이널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파이널 면접 그룹 수업이 또 다시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면접 수업은 10월 28일 날 면접일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10월 25일, 26일, 27일 수, 목,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 학원의 그룹 수업이에요. 이거 미리 예약하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개별 수업
화상으로 진행하거나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1대1로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원의 그룹 수업 미리 예약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거리가 멀거나 수능 공부를 해야 되거나 시간이 많지 않거나 그룹보다 개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화상 수업을 하시거나 학원에 직접 오셔서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지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빠르면 나도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면접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면 학생들이 최소한 그 앞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대학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본 경험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면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적응력, 순발력도 빨라지는데 처음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면 당황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